안녕하세요. 농프로입니다. 오늘은 토양 미생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토양 미생물. 토양에 미생물이 있죠. 미생물이 왜 중요하냐? 크게 토양 미생물 크게 나누면 토양 미생물을 이제 크게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좋은 미생물 이제 유익균 또는 유용균. 이게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균이라고 얘기 다 하기도 하고 미생물. 좋은 게 있고, 그 다음 나쁜 거 있죠. 유해. 나쁜 균. 미생물.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해균이라고 그래. 기해균. 이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좋은 유익균이 많으면 좋죠. 이게 많으면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양에 이제 연구조사 할 때 보면 조사를 어디서 하느냐, 대상이 어느 땅에서 하느냐, 조사하는 방법, 또는 그 토양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이게 틀려질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좋은 미생물, 좋은 균, 유용균, 유익균 이렇게 하죠. 좋은 미생물은 우리가 토양 중에 전체를 100%로 봤을 때 한 20%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나쁜 균은 한 1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나머지 이제 중간적인 기해균, 요거를 한 70% 이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토양 중에 유용한 이게 균 밀 퍼센트를 올려야죠. 이렇게 올리면 토양 중에 우리가 병균이 있으면 여기 병 발생이 되잖아요. 병이 발생되는데, 병이 발생이 안 되게 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 좋은 균을 많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나쁜 균, 유해균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더 좋은 거는 좋은 균을 높여주고 나쁜 균을 줄여주는, 이게 더 좋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균이 증가되면은 나쁜 균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줄어들게 있고, 줄어들면은 병 발생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간 요게 역할하는 70%잖아요. 이거 상당히 이제 역할이 이거 중요한데,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10 이런 비율로 있으면 얘가 지금 가만히 있다고요.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내가 편을 들긴 들어야 되는데, 얘 편은 들까, 얘 편은 들까,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얘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게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결국은 얘가 이제 줄어들면서 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편을 얘가 많이 든다는 얘기죠. 올라가면은. 물론 이렇게 나쁜 균이 줄어들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거보다는 요 중간에 많은 70% 얘가 어떻게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토양의 미생물 환경이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농사가 우리가 잘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유익한 미생물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유익한 미생물을 많이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만들어주려면 일단은 좋은 미생물을, 좋은 균을 토양 속에다 집어넣어주는 방법이 있겠죠. 토양 속에다, 토양에 좋은 미생물을 공급을 해주면 되죠. 공급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공급을 해줬는데도 토양 조건이 나쁘면은 얘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잘 살아있게, 이게 이제 그 20% 있더라도 얘가 20% 있긴 한데, 빌빌빌빌 하는 이런 미생물이 20% 있으면 뭐합니까? 바로 병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균이, 유익균이 많이 이제 분포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죠? 토양 중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려면 토양 중에 유기물을 많이 집어넣어야 돼. 유기물의 비율을 높여줘야 돼. 유기물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토양의 구조를 미생물이 잘 자라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죠? 유기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유기물이 뭐죠? 유기물이 요 토양 미생물에 얘가 먹이가 되죠. 먹이도 되고 토양 미생물이 사는 집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집어넣게 되면은 먹이만 되면서 집이 되기 때문에 미생물이 증가된다. 그럼 토양 구조를 좋게 만들려면 유기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토양 미생물이 토양 구조가 좋아지죠. 이 토양 구조를 우리가 이제 호달 구조에서 떼알 구조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떼알 구조로. 네. 떼알 구조로 만들어줘야 돼. 떼알 구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유기물을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 많이. 이렇게 하면은 자연적으로 건강한 유익균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20%, 30%막 이렇게 뭐 40%, 50% 이렇게 되면은 힘을 못 쓰죠. 그래서 토양 중에 나쁜 균이 있더라도 병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균은 있어요. 균이 뭐 없으면은 뭐 병 발생이 안 되는데 있더라도 이게 이제 나쁜 균을 견제하는 이런 균 미생물이 많으면은 얘가 이제 발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 이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얘가 이제 이게 올라가면 얘가 이제 줄죠. 이거 뭐 60, 40 이렇게 이제 줄면서 올라가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런 토양의 미생물 환경을 유익한 미생물을 이게 이제 많이 분포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익한 미생물이 뭐냐? 보통 우리가 유산균 들어봤죠? 유산균. 네. 유익 미생물을 일반 예로 몇 가지 들어보면은 유산균. 유산균은 우리가 옛날에 뭐 요구르트, 뭐 야구르트 똑같은 얘기인데 뭐 이렇게 요구르트도 있죠. 그 다음에 김치, 막걸리 이런데 이제 이런 좋은 막걸리 아닙니다. 요런데 이제 그 유산균. 자, 그래서 유산균, 그 다음에 효모. 저기 효모지, 효모. 자, 효모가 있죠, 효모. 요게 이제 효모는 막걸리라든지, 어디 매주 뜨죠, 매주. 된장, 고추장 만든 매주. 요거 이제 작용이 되죠. 여기가 이제 주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실러스균이라고 있어요, 바실러스. 요런 게 이제 유익균. 이렇게 여기 이제 토양 중에 보통 일반적으로 한 80여 종 뭐 정도 있는 걸로. 그래서 한때 뭐 이거를 이제 요걸 뭐 이엠균 통틀어서 이제 유익균이라고 이엠균 이렇게 하는데 이엠균하고는 좀 틀려요. 이엠균이라고 별도로 해가지고 몇 개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요거하고 개념은 좀 틀려요. 같은 이제 전체 뜻은 같을 수가 있는데 요 이제 그 틀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유해균은 또 잘 아시 토양 중에 요거 이제 부패균이에요. 부패. 발효가 안 되고 부패. 부패가 되면 악취가 발생하죠. 냄새 많이 나는 악취가 발생되고, 또 식물 병 발생이 늘어나죠. 토양병도 발생되고 식물에도 병 발생이 증가가 되고, 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품 이런 것도 이제 부패가 되고, 이제 부패균이 유해균, 부패균, 그다음 병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쁜 균. 그다음에 중간 이거는 뭐 이거 특별히 얘는 이제 경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이제 분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님, 그러면은 이게 유기물 함량의 토양에 유기물을 넣어주면은 기회균이 유익균으로 변환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훨씬 늘어나죠. 자, 그래서 뭐 이거 예를 뭐 들어보면 지금 뭐 이게 그 유익균 같은 경우는 이제 바실러스균 뭐 이게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연구 결과에 서 나와 있는 균이 있어요. 그래서 농약 형태로 뭐 나온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유기농업자재 해가지고 효과 표시해가지고 이게 뭐 병해 관리용 자재, 관리용 자재 뭐 이렇게 농약 같으면 이게 이제 미생물 생물 농약이라 해서 생물 농약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주로 이제 지금까지 연구된 걸로 봐서는 뭐 잿빛 곰팡이병이라든지 탄저병이라든지 뭐 마늘에 이제 흑색 썩음 균핵병 이런 데도 효과 있는 이제 미생물이 이게 연구돼 있고요. 또 이 균들이 또 이런 병해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작물의 생육을 농작물의 생육도 좋게 하는 이런 효과도 있다. 이게 연구 결과에 다 발표돼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제 가수 같은 데는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있고 시설 재배할 때 거기에 많이 쓰는 미생물 같은 경우는 바실러스, 벨젠시스 이런 거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보면 뭐 잿빛 곰팡이병이라든지 탄저병이라든지 무름병, 벼 같은 데는 뭐 흰빛 잎마름병 이런데 이제 방지 효과가 있는 이런 미생물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일부 균 같은 미생물 같은 경우는 저온이라든지 저온 건조 이런 환경장애에 좀 스트레스 이런 데를 감소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균들도 있고, 또 병 중에서는 또 품마름병 있잖아요. 품마름병 이런 것도 이제 효과 있는 이런 균들도 있고, 또 역병이라든지 탄저병이라든지 이런 균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연구 밝혀져 있는 균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유익균에 또 쓰는 데가 우리가 농사용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가축 키울 때 많이 쓰죠. 거기는 주로 많이 쓰는 고초균은 주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로 그게 이제 여기에 사용하면 장내에서 이제 유해균을 억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화기에 질병도 좀 억제하고 소화도 잘 되고, 또 이제 그 분뇨의 악취가 발생이 적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산 농가들이 이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민원도 좀 줄여줄 수 있고 이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런 데도 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공부하면 사료에다가 이렇게 이제 첨가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물에다가 어쨌든 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미생물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료의 이제 풍미를 이제 좋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죠. 이런 미생물이 들어가면은. 그리고 이제 그 가축들이 잘 먹죠. 그래서 기호성이 좋다.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이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조사료를 먹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대세균질 소 같은 대세균질 몇 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해가 빨리 돼요. 그래서 이게 효율이 좋아지는 효율이 그래서 영양분이 같은 양을 줬을 때 영양소 이게 이제 효과를 더 해서 이제 증체 효과가 빨리 살이 잘 찐다는 거죠.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다른 데도 뭐 또 쓰는 경우인데 우리 보통은 퇴비라든지 액비라든지 뭐 이런데 악취를 줄여주는 이런 것도 좀 연구가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특히 이런 것 같은 것도 바실러스 계통인데 다양한 여러 가지 용도로 분해 효소를 이런 다양한 용도의 분해 효소를 이용해 가지고 부산물을 발효를 시키든지 악취를 줄여준다든지 가스도 이제 줄여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역할을 하는 미생물들이 많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발효될 때 너무 온도가 높으면은
균이 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중고온, 그래서 40도에서 60도, 요 40도에서 60도 사이가 이제 발효가 되는 거고, 온도 조건이 안 맞으면 이제 부패가 되죠. 요 사이에서 이제 생육이라든지 유기물이 분해된다든지 이런 능력이 좋아진다. 그래서 요 미생물을 활용할 때는 온도 조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온도 조건도 중요하고 습도, 미생물이 잘 자라고 있는 온도 습도를 잘 맞춰줘야 미생물이 증식도 잘 되고 활력도 좋아진다. 이거를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프로였습니다.